어떻게 보면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프면 하루 이틀 정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좀 더 심하면은 뭐 생리를 먹게 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일상생활을 며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리통은 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신호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에 뭔가 불균형함과 불편함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과 같은 자궁 내 질환이나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성 생리통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보게 되는 1차성 생리통 환자들은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초경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생리 때마다 생리통이 발생하고 이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 진통제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복용하다 보면 그 진통제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리통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내게 된 내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진통제로 통증을 가리는 동안 그 몸의 문제들은 점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생리통이라면 몸의 문제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생리통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들은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그리고 운동 부족, 가공식품이나 기호식품 같은 잘못된 음식들의 섭취로 인한 부실한 영양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고 낮밤도 모르고 사는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신호들을 교란시키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